서울 청년 안심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번 사태가 사실 송파구 전세 사기라고 불리고 있긴 한데 이게 사기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법률적 검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관련 법에는 이제 시행사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입하지 않고 가입했다라고 시행사가 임차인을 속인 거죠. 안녕하세요. 성의 신정 변호사입니다. 네,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서울 청년 안심주택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서울시가 짓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보증금도 내면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또 보증금도 반환할 수 있고 그런 국가 그리고 서울시가 주는 그런 네임밸류에서 안정성과 청년들한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주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예, 요즘 그 전세 사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많이 되고 처벌도 되고 있는데 전세 사기 범죄가 사실 일어나면 피해자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 돼요. 맞아요. 서울 청년 안심주택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기는 안 당하겠다 어떤 인증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 청년 안심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련해서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청년 안심주택은 뭘까요? 사실 안심주택 제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서울시라든가 SH공사에서 직접 지어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분양하는 방식과 민간업자한테 조급을 줘요. 지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줄어드는 수익을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그런 면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청년주택을 민간한테 맡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 또한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시지만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어떻게 서울시 안심주택이 되는 건지 사실 좀 의아하긴 해요. 청년 안심주택이라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에서 직접 지은 것들은 사기 걱정은 전혀 없는 건 맞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가 이제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련된 민간업자가 임대하는 그런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네. 여기서 어떤 전세 사기가 발생한 거죠? 이번 사태가 사실 송파구 전세 사기라고 불리고 있긴 한데 이게 사기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법률적 검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민간이 지었어도 결국에는 공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민간이 하지만 서울시가 붙는 거예요. 서울시가 민간업자가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등록을 받아주는 관청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허가 절차를 신청했을 때 승인해주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상 감독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심주택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민간업자가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이 법상 의무화돼 있어요.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했어요 라고 해놓고 안 했으면은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사법부 쪽에서 확실히 사기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기라고 볼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서울시가 실제 임대인이면 보험이든 뭐든 사실 절차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거고 근데 서울시가 붙어있는 청년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민간인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는데 그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속였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민간인이 임대인인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원래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왜 서울시 붙여가지고 괜히 오해 사게 만드는 거지?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임차인들 입장에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직접 임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파산할 일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민간 임대인이 임대를 하더라도 청년 안심주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럴 때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관리 감독권이 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에 민간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안심주택이지만 민간 사업자랑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에요. 서울시는 감독 권한이 있는 관청일 뿐이고 실제 임차인 분들은 임대인이 민간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상 관계가 돼버려서 나의 임대인은 서울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 임대인이 파산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200억 원대 이르고 그리고 피해자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께서는 전부 다 민간 임대업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행사가 이 돈을 시공사한테, 즉 건물을 지어서 준 회사한테 공사비를 못 준 거예요. 이 공사비를 못 받은 회사는 당연히 내가 공사비 못 받았으니까 야 그럼 건물이라도 팔아서 돈 줘 라고 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 서울시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감독과 승인권자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이름을 붙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돈 관련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서울시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분들은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청년 안심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민간업자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계약을 체결할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뭐 시공사, 시행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공사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공사는 뭔지, 시행사는 뭔지, 서울시는 여기서 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서울시 붙어있고 시공사 나오고 시행사 나오고 관련된 사람 다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서 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세입자분들은 아니 시행사든 시공사든 서울시든 너네가 다 집을 지어서 나한테 임대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우리 집주인은 시행사예요. 서울시가 우리가 청년주택을 지르는데 민간업자 모집해요, 민간업자 누구 없으세요 라고 할 때 건물을 짓는 회사,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무슨 건설사 이런 것들이 시공사고요. 이분들의 일은 그 주택을 짓는 데까지만 본인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공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을 모아와서 이 돈을 받은 거를 시공사한테 공사대금을 주도록 가운데 있는 게 시행사. 그래서 이 시행사가 임대인, 우리가 임차인인 거고 시공사랑 서울시는 사실 이 계약엔 남남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의 갖고 계시는 생각이랑은 좀 다른 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계약의 위반 여부나 뭐 이행 여부를 따질 때,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뿐이다. 그래서 계약상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그 임대인이 시행사인 거고 요렇게만 보통 문제가 된다. 네. 그리고 시공사든 혹은 서울시든 일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나 서울시는 지금 전혀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책임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이제 다시 짚고 넘어가면 결국에 시행사가 보증보험, 이제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시행사가 돈이 없어서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한 건데 네. 관련 법에는 이제 시행사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입하지 않고 가입했다라고 임대인이, 그러니까 시행사가 임차인을 속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럼 서울시는 뭘 감독한 걸까요? 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뭐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맞나요? 사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죠. 이 현상과 관련된 법을 이제 민간주택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5조 1항에 따라서 승인권자이기도 하고요. 승인권자가 등록관청이 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등록관청이 보고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 특별법상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를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감독 권한에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조항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든지 이 보험을 안 들면은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업계에 계신 분이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사실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는 해석상 법에 의무로 규율돼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입해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나요? 있죠. 근데 시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의무를 안 지켰을 때 특별법에 따르면 이거는 의무긴 한데 위반하면은 단지 과태료에 그치는 처분만 예정돼 있어요. 과태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뉴스를 보면은 과태료가 3천만 원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서울시에 약간 고민이 느껴지긴 했어요. 사실 우리가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상한까지 때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커졌고 피해금이 너무 크니까 일단 상한을 때렸는데 사실 이거는 피해액에 비해서는 우리의 법감정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0억 규모에서 3천만 원 맞고 이 3천만 원이 뭐
뭐 피해 회복에 쓰이나요? 바로? 아니죠. 국가 예산은 법에 근거 없으면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과태료가 걷어져서 국가 재정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금액을 바로 피해 회복에 쓰라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에서도 이걸 쓰고 싶어도 함부로 못 쓰겠죠. 다만 이제 예비비라든가 그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에 있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전담팀을 꾸려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불경기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지역의 특정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서는 서울시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입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하나 남아 있는데, 현재 경매가 들어갔어요.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는 거는 못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큰 사이즈의 건물이, 큰 금액이 경매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받으려고 했는데 못 준 거고, 다른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도 못 줘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들어가게 된 건데, 소송을 하면 이기겠죠. 내 임대차 보증금을 내놔라 라고 하면 이기겠죠. 근데 돈이 없죠. 그러면 경매에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돈이잖아요. 나의 주거를 결정짓는 돈이라서 이게 다 날아가면은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를 막기 위해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경매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한 권리를 주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분께서는 어떤 보증 조치를 안 했어도 경매 절차에서 5,5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그 돈으로 다른 데 일단 가서 사시든지 아니 뭐 월세를 사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억 6,500 이하인 경우에 5,500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어떻죠? 피해액이 200억, 피해 대상자가 100명 이상, 그리고 뉴스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1억 8천에서 2억이에요. 숫자를 나누면은,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최우선 변경권도 받지 못하셔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착잡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결국 시행사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임차인에게. 그럼 시행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걸 어겼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과태료가 나왔고, 근데 이제 형사적인 얘기가 남아 있죠. 일단 사기죄 사실 크게 의심될 부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기가 돼서 또 금액이 크니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담당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근데 당장 돈을 받아야겠으니까 거짓말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사기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처벌을 받는데 관련해서 뭐 허위 자료를 만들었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위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테지만, 크게는 이제 사기로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구조상 어쨌거나 시행사가 가입하지 않고, 왜냐면 계약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보증보험. 다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행사가 처벌받는 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민형사적으로. 그러면 감독권자인 이제 서울시가 이제 어떤 책임을 질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행사가 가입한 것처럼 어떤 서류를 꾸며가지고 서울시조차도 속인 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는 좀 책임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야겠죠.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서울시가 보증보험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가입했다라는 뭐 말만 믿었거나 거짓말만 믿고 내가 서류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가배상 이슈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실제 시행사가 보증보험 뭐 가입된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실제 그걸 위조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감독권자인 서울시가 그러니까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서울시한테 감독권이 있느냐 존부랑 감독권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 범위까지 확정되어야 되는 싸움일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쟁점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서울시는 붙였고, 서울시가 어쨌든 승인권자이자 관청이기까지 하면은, 특히 몰랐던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예상이 되었던 문제라면은 감독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걸 이제 시행사가 작정하고 속이지 않은 이상이야 이제 어느 정도의 과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이 되는가는 또 이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볼 만한. 그럼 이제 이런 전제 하에 사실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배상 쪽이 될 것 같고, 굳이 찾자면 이 외에는 생각하기 힘든 것 같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시행사는 현재 돈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정책적으로 어쨌거나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으니까 정책적
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머지 유일하게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수단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가지고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관련해서 뭐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아셔야죠. 이제 새롭게 청년주택이라든지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고 왜 내 계약자가 서울시가 아니지라고 보였을 때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셔야 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피해를 다시는 겪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해라. 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